석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갯가에 널려있는 석화 껍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모아 껍질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맷돌로 갈고 지륵을 개어서 솥을 만들었지만 잘 될 리가 어려웠다. 이에 솥을 만드는데 솥과 겉에 건부제기를 싸서 만들게 된다. 이를 쩍이라 하는데 그런 후 불을 지르면 솥이 된다. 다 만들어지면 염수를 넣어서 끓이면 소금이 나오는데 당시 소금값이 굉장히 비쌌다. 그런데 솥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무쇠로 된 것이 아니기에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었다. 검단선사가 그렇게 솥을 만든 후 쭉 써오다가 근래에는 쇠솥을 만들어 쓰고 이제는 천일염을 하게 되었다. 쇠솥을 쓰기 전 이렇게 소금을 만들던 곳은 금단부락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전해지기로는 지금도 하자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초반 이야기를 보자면 찰흙과 석화 본말을 섞어 흙으로 된 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것도 해안과 떨어진 곳에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흘러 쇠솥을 사용하고 천일염을 생산하게 되면서 부락 내에서는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소금을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같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소금으로 12가지 반찬을 만든다라는 게 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 게 소금이었다. 여러 짠지와 젓갈이 발달했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고기도 생선도 소금에 절였다. 이를 통해 내륙에서도 생선이나 수산물을 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간고등어란 게 유명하다. 내륙으로 깊숙이 생선을 유통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있었다. 이것도 처음에는 바닷물을 직접 끓여서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들어가는 연료와 바닷물의 양에 비해서는 얻는 소금의 양이 적었다. 그러나 염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안한 게 있다. 바로 갯벌이나 모래를 이용해 짠흙을 만들었는데 소로 맷돌 방아를 돌리듯 소를 이용해 갯모래를 계속 갈아엎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수분을 날리고 염기를 높였다. 이렇게 짠흙을 만든 후에는 해수를 붓고 짠물을 얻으며 이를 다시 끓여 소금을 생산하게 되었다. 앞에 것이 직자식 자연법이라면 후자는 염전식 자연법이라 부른다. 고한말에는 이런 전통 제연법을 벗어나 천일제연법이 출현하였다. 1907년경의 일로 인천 주안의 천일염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천일염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북 해안가에서 이루어지던 전통 제연법을 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닷물이 빠지는 조금대에 직경 4m 깊이 1.5m 정도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가루장이라 불리는 굵은 통나무를 촘촘하게 깔아 덮는다. 그런 후 다시 새끼로 엮은 발을 얹어 놓는다. 이때 가루장은 가능하면 촘촘히 되어 발을 따라 덮지 않아도 흙이 새지 않도록 하며 위에 개흙을 50cm가량 덮는다. 전 과정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소의 썰애를 이고 구덩이 주위에 갯벌을 썰고 약 2에서 3일 동안 흙이 바싹 마를 때까지 반복해서 뒤집어준다. 이후 소의 나래를 메어 마른 흙을 구덩이 위에 쌓아 올린다. 그리고 바닷물이 와닿는 데에서 구덩이까지 도랑을 파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흙 위에 걸러붙는다. 구덩이 옆에는 한변 60cm, 깊이 1.3m 정도 새로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 속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이 새로 파놓은 구덩이로 스며 들어오게 된다. 새 구덩이에 물의 양은 하루 4에서 5통가량이 된다고 한다. 바닷물의 염도가 어느 정도 되면 한변 3m, 높이 4m의 쇠통에 붓고 물을 말리게 된다. 이때 쇠통을 걸고 불을 떼기 위해 지어놓은 집을 벌막이라 부른다. 쇠통은 땅을 판 뒤 양 어깨 의지에 걸어놓기 때문에 좌우에 달린 고리를 나무로 받친다.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쇠통 하나의 생산량은 15에서 18가마 정도였다고 한다.